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스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이사장님에 대한 내사 자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겠죠. 아니, 저희가 덤벼라. 이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조국 전 장관 내사의 근거는 점점점.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의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 유시민 이사장.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그 유튜브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그 근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대검에서 저한테 뭘 답을 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예.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접속하고 계실 텐데 한간에는 유시민 대 검찰 싸움한다 이러는데 싸움 구경하시기 전에 먼저 귀정화, 눈정화 좀 하시라고 이분 모셨어요. 그죠? 오늘 후반까지 그냥 검찰 주제까지 같이 하는 그럴 게 수는 될 없어. 법한. 그럴 수는 없어. 이 뮤지션은 또 이렇게 그 뮤지션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지 예. 싸움터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노변재단 이사장의 유튜브까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것까지 저희가 대응을 할 정도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근거를 내놓는다는 방송까지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아직 저희가 방송을 지금 6시부터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시작이 됐으니까 40여 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뾰족한 근거를 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본인이 6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야기를 해놓고 귀정한 운정하라고 지금 가수 이승환 씨를 갖다 놔놓고 지금 아직까지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접속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공권적인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본인의 중요한 증거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국민들의 눈길을 모아놔놓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과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뭐 본인은 공인이라고 뭐 생각하겠지만 저런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저걸만 지켜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승환 씨와 토크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다투할 노릇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화면으로 만나보시는 화면이 6시부터 시작된 유튜브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입니다. 조수인 부장. 네. 본인이 조 전 장관 검찰이 임명 전부터 내사했다는 근거를 본인 유튜브 방송 말미쯤에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수인 부장 생각엔 예상에는 그 근거를 댈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다고 보세요? 전 솔직히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앞서서 조국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근거가 뭐냐. 검찰에서 어떤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증인이라든지 관련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대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나올 수 있겠냐.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내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곧 공개하겠다 하는 의원들 보세요. 그게 별로 공개해서도 파장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예고하는 경우에는 별로 핵폭탄급이 없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가 안 되신다. 예. 그런데 저희는 한번 계속 유시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예.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에 MB 정권 시절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걸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요. 과거 목소리 듣고 왔고요. 지금도 생방송은 진행 중이고 저희 뉴스탑10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 근거,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 조 전 장관 수사나 혹은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반전이 되는 겁니까? 우선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할 증거들이 얼마나 구체적인가가 핵심이겠습니다. 조수신 부장 말처럼 그게 정말 회의록이라던가 녹취록이라던가 이런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라면 검찰의 수사 착수 의도에 대한 비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관련 진술자의 증언 정도를 내가 들었다. 이른바 카더라식의 증거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검찰이 미리부터 어떤 염려의식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준비했다고 한들 물론 검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리가 제공되겠지만 지금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전담 판사가 무엇이라고 이유를 적시했습니까?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수사의 정당성 자체는 이미 구속영장 발부라는 고개를 넘음으로써 검찰 측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다라고 이미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 국민들과 또는 검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뒤집을 만한 핵심의 반전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금 패널 분들도 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준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 유튜브 생방송 주요 발언들을 받았잖아요. 저도 받았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부하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조수민 부장. 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을 얘기를 했네요. 글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왜 이렇게 일련의 조국 사태에서 속칭 총대를 메고 나섰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이 폈던 논리가 다 틀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자, 우선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 보전이라고 했어요. 이거 궤변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증거 보전하려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 말도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요. 일련의 지금 그동안에 거쳐온 과정을 보면. 그래서 본인의 말대로 우리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시민 이사장 발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 시절에도 밑에 부하 직원들이 허위 보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총장도 같은 의미로 좀 속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말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유시민 이사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유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때부터입니다.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스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양대 총장에게 본인은 유튜브 취재차 전화를 했지만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검찰은 이게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이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을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방송에 본 것처럼 본인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전화를 했고 취재차 전화를 했고 뭐 회유한 적은 없었고 내용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걸 확인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럼 유시민 이사장과 최성해 총장의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두 사람 의견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최성해 총장을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의견이 부딪힐 때는 증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의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 판단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그대로 맡았잖아요. 그럼 조만간 소환이 유시민 이사장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뭐 검찰 측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거는 이제 다른 고발이 돼서 이거는 이제 다른 형사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성해 총장과 통한 내용이 이거는 이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2부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성해 총장도 본인도 진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은 뭔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 언론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만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증거와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 강한 압박을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제3자가 아니라 관련자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쭉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했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혐의가 밝혀진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의 본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성해 총장이 실제로 어떤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압박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고발은 고발일 뿐일까요?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에 대항하는 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검찰이 요목조목 지적한 발언을 모아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잘 나갈 때였고, 더더군다나 뭐 검찰에서 알아서 그렇게 정권 입맛에 맞춰서 척척 해주는데, 뭐 MB 대통령이야 본인이 말하시는 것만 해도 못지 않으면 쿨한 분이잖아요. 제왕적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작진의 사인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내사했다는 이 근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반박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민 부장. 네. 한 언론에서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이렇게까지 이제 전면에 나서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비유하는데 동의를 좀 하세요? 그 말이 유시민 이사장에 꼭 들어맞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스타 정치인을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 올라타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본인에게 저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쏟아낸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경심 교수 PC 반출이 증거 보전이다. 이런 궤변 폈죠. 그리고 KBS 법조팀이 검찰과 내통을 하고 있다. 이래서 KBS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또 뭐 중앙일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뭐 일부러 안 쓰기 때문에 김경록 씨 인터뷰에 뭐 처음에 JTBC에서 보도도 안 했다. 이런 거 허위 주장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일관되게 유시민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처럼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방해,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반부패 2부에서 함께 수사받을 확률이 큰 거예요. 지금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때쯤 되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유시민 사장이 근거를 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입니다. 아마 유시민 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이 반박, 이 근거는 아마 내일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사장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한번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이슈, 조국 이슈에 대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왜 휴대전화 압수 안 하느냐, 조 전 장관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 성토하는 첫 번째 댓글이고요.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됐다. 검찰의 칼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계신 이현정 의원님도 정태현 변호사 짚어주셨는데 왜 계좌 추적 영장 법원이 발부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 가짜뉴스 속지 말자.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이제? 설령 검찰이 내사를 했다고 치자. 내사가 범죄 행위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한번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한 명의 정치인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